회계 2급이죠. 이런 시험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6회입니다. 96회. 다음 중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산하면 생각나는 거는 재무상태표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다. 재산 상태를 볼 수 있는 표가 바로 재무상태표다. 그러면서 재무상태표에는 식구가 자산, 부채, 자본 해서 세 식구가 산다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자산 하면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과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진다. 쉬운 얘기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유동자산인데 그 중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다. 그렇게 하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유무,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자, 그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는 투자죠. 투자. 여기는 유형, 무형 이렇게 되겠고요. 그 중에 보통 예금 하면은 무슨 자산? 그렇습니다. 당좌자산. 자, 임차보증금 하면은 기타 비유동자산 되겠죠. 여기 임차보증금. 그런 다음에 재고자산 하면요. 재고자산은 또 여기 있네요. 여기 상품 같은 거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단기매매증권 요것도 당좌자산 속에 속해요. 요것도 단기매매증권 주식 말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벌써 답 나왔네요. 임차보증금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다. 자, 맞나 한번 볼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오케이. 2번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다. 다음 자료에서 거래의 판료수 중에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구분으로 올바른 것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뭘 그려보자. T계정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겠어요. T계정을 딱 꺼내 그리셔갖고 합계잔액시산표 생각나십니까? 합계잔액시산표를 보시면은 잔액시산표에 차변에는 자산 오죠. 자산. 그렇게 하고 여기는 비용. 자, 이쪽 대변 쪽에는 누가 온다?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채의 증가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자기 집이 부채 대변 쪽이겠죠. 이쪽 대변에다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본의 증가를 가져와요. 대변 얘기하는 겁니다. 수익이 발생했어요. 대변이죠. 고로 다 대대대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왼편은 차변, 오른편은 대변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요. 자, 여기도 어떻게 됐을까요? 오케이. 어떡하죠? 제가 지금 방금 요 자본의 감소였는데 자본의 증가라고 생각하고 대변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본의 감소는 집을 나갔기 때문에 차변 되겠습니다. 너무 문제를 그냥 쉽게 봤어요. 자본의 증가라고 아까 제가 봤다는 거 잘못 본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무상태표는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죠. 1번 문제에서 보셨죠? 단기매매. 그럼 1년 이내 사고 팔 목적이니까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2번 자산과 부채는 벌써 2번이 틀렸군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라는 것이 원칙이다가 아니죠. 높은 것부터. 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해서 현당보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는 퉁치지 않아요. 상계하지 않는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내다. 그러면은 단기가 된다. 고로 유동부채다. 자, 이렇게 보시겠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입니다. 다음 4번 자료에 의해서 상품의 단기 총 매입액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가 답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출 원가 보이시죠? 그래서 매출 원가 구하시는 산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뭘 더해 주신다? 단기 순매입액을 더해서 누굴 뺀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자, 그러다 보니까요. 기초가 얼마냐? 8만 원 되겠습니다. 8만 원. 기초가 8만 원이다. 단기 순매입액은 지금 현재로서는 몰라요. 자, 여기다가 총 매입액이 있으면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를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매입 애누리 빼주시는 거가 바로 순매입액이 되겠죠.
거기다가 기말 상품이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고로 이렇게 해갖고 나온 금액이 16만 원이다 라는 거죠. 16만 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총 매입액과 매매누리를 X로 보셔가지고 자, 이 부분을 X로 보시고요. 계산을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8만 원에서 45,000원을 빼보시면요. 35,000원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더하기. 자, 얼마를 더했을 때 X입니다. X. 자, 얼마를 더했을 때 16만 원이 나오냐. 그래서 X는 지금 얼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딱 보시면 여기가 35,000원이니까 더하기. 자, 여기가 13만 원은 아니고요. 12만 5천 원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는요. 총 매입액을 물어봤어요. 단기 총 매입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거는 지금 보시면 순매입액이에요. 그래서 12만 5천 원이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여기다 누굴 더 더해 주셔야 되느냐. 이 순매입액을 지금 이기 때문에 총 매입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2만 원을 더 보태 주셔야 돼요. 2만 원이 바로 뭔데? 매입 애누리입니다. 자, 매입 애누리. 자꾸 오타가 나고 있어요. 매입 애누리. 자, 그렇게 하고 이쪽에 12만 5천 원은 누군데? 이게 바로 순매입액이죠. 잘 보셔보세요. 여기 순매입액이죠. 쭉 보시면 요 순매입액,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뺀 거가 12만 5천 원이다. 여기서는 총 매입액을 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입 애누리까지 더해 주셔야 총 매입액이 된다. 답은 1번이다 입니다. 14만 5천 원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답이 맞나요? 14만 5천 원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계정 과목과 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현금 지급됐다. 벌써 여기서 보시면은 확정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가지급을 얘기하네요. 출장 갔다 오세요 하고 대충 쥐어서 주는 돈, 이런 돈들을 우리는 가지급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 6번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를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예수금 좋아요.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에다가 벌써 2번이 틀렸네요. 토지는 자산이면 자기 집이 대변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차변 쪽에다 써주셔야 되죠. 자산이니까요. 여긴 너의 집입니다. 너의 집. 보통 예금처럼 자기 집 차변이고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쪽에다 쓰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벌써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단기에 발생한 비용 중에 차기분을 이연하는 이유로 올바른 것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산할 때 우리 손익의 정리를 생각하시면요. 차변 쪽에는 선급과 미수가 오죠. 얘네들은 자산입니다. 자산.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선수와 미지급 해서 이때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비용으로 정리를 또 해주시잖아요. 비용으로. 그러면서 여기 선수와 미지급은 뭘로 보신다? 얘네들은 부채입니다. 부채. 뒤에 수익 붙었니 비용 붙었니 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선자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연결됐다 그래서 이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지급, 미수 이런 부분들은 자, 앞으로 벌어질 예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문제에서 단기에 발생한 비용 중에서 차기분을 이연하는 이후라고 했으니까 바로 선급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선급비용이라고 하면 보통 보험료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보험료라고 하는 거가 기간 중에 자, 보험료를 120만 원 1년권 납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예요. 이 중에 5만 원 좀 계산이 안 맞죠? 자, 20만 원이라고 할게요. 20만 원은 내년도 거예요. 올해 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분계를 12월 31일 날에 하지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는 여기 단기에 발생한 보험료 중에서 차기분을 이연하는 이유는 바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용의 대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또는 여기 수익도 여기도 들어가 있죠. 선수 수익도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을 대응하기 위해서다. 즉 20만 원은 올해 게 아니고 내년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하였을 때 차변 또는 대변에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분개를 해볼까요? 자, 3월 2일 거부터 3월달 2일자에는 송파로부터 상품 200만 원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받은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분개를 하시면 안 되죠. 다만 계약금 40만 원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 40. 자, 상품 매출하기로 하고 받은 거기 때문에 선수금 되겠습니다. 선수금. 자, 그런 다음입니다. 3월달 26일자. 3월 2일에 주문받았던 상품을 인도를 했습니다. 대변 쪽에다가 상품 매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만큼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계약금 40만 원을 제하고 이때 선수금이죠. 200 중에서 선수금은 이미 받았던 것이니까 정리해서 없애주시겠고요. 나머지 160만 원은 어음을 받았습니다. 자, 받으러 오면 되겠습니다. 받으러 옴 해서 금액 160만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자, 차변 또는 대변에 기록되는 계정 과목 아닌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변 쪽에 선수금도 보이고, 저 선수금 보이고, 예수금은 없어요. 2번 현금 받으러. 오케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없습니다. 예수금은 언제 나오는다? 급여 같은 거 지급할 때 넘해세금 떼어놓는 거 있지요? 그런 것들은 예수금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없다. 다음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을 먼저 짚어볼까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 자, 주제도 모르고 계약하자고 주제, 계약하자고 보채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뭔데? 주문하다, 제공하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보관하다, 채용하다, 교환하다. 자, 이러한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들이죠. 고로 여기 보시면요. 채용하다 2번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선정하다, 자, 임차하기로 결정하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어떤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2, 3, 4는 다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러나 1번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상품 일부가 파손됐어요. 자, 그런 것들은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1번은 회계상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상품 파손됐으니까 대변에 상품 빼야 되겠고요. 자, 여기는 또 차변은 재해 손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10번 다음 내용을 잘 보셔보세요. 내용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아래로 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과 관련이 없는 거는 벌써 정답은 4번. 그렇죠? 정액법은 일정하니까요. 자, 답은 4번인 거 알겠고요. 정률법이나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의 특징들은 초장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요. 점점 그 금액이 줄어드는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답은 4번입니다. 정액법은 일정해요. 일자로 해서 답은 4번이다.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비유동부채. 우리가 앞쪽 1번에서는 자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부채하면은 부채도 마찬가지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가 있었고요. 비유동부채라고 그래서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비유동부채 4가지. 사장, 퇴임 해서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는 사채죠. 자금을 장기로 쓰고 싶어요. 해서 사채를 쓰시면은 장기로 돈을 빌려 쓸 수가 있겠고요. 장기 차입금,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임대보증금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벌써 답은 1번이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차입금이었으나 이제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갚아야 될 날짜가 1년 이내 일 때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주는 거죠. 미지급 세금, 선수금 다 유동부채에 속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제시된 자료에 의해서 기말자본금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어요. 지금 내용을 보셨을 때 단기순이익이 3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총 비용 금액은 7만 원 되겠죠? 자, 7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0만 원에서 7만 원 빼갖고 3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기초 자본금이 3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3만 원만큼 추가됐기 때문에 여긴 33만 원 된다는 거죠. 33만 원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질문의 핵심 요지는 이게 기말 자본금이 얼마냐? 자, 요걸 물어봤어요.
요 자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요 부분에다 얼마를 구하실 수 있느냐? 40에서요 33만 원이 비용이면 7만 원 이렇게 이익이 났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하고 이쪽에 이제 기초자본금 요 부분은 지난번 1기 때의 기말자본금은 여기에 33만 원이 기초자본금이 되겠죠. 자, 고로 얼마만큼 돈을 벌었다? 7만 원만큼 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답은 40만 원 나오네요. 40만 원. 기말자본금은 40만 원이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답은 40만 원인 거 구했지만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자본이 나온다. 이건 기본 공식이죠. 그래서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기초자본이 나온다. 아실 거예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뭐 나온다?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쭉 오셔가지고 여기서 쭉 오셔갖고 기초자본에서 당기순이익 딱 뺐을 때 여기는 또 뭐가 나온다? 기말자본 나오죠. 기말자본. 그래서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시면 뭐가 나온다? 기말자본이 나온다. 이 기본 공식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초자본. 내가 장사 처음 시작했을 때 3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3만 원만큼 돈 벌었어요. 그러면 기말자본은 33만 원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실 게 있다면은 중간에 추가 출자했어요. 그럼 추가 출자는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빼기 눌러가지고 중간에 가져갔어요. 사장님이 인출금 있으면 인출금은 빼주신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더 좋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더해주시고 이렇게 더해주시고 추가 출자, 인출금 이런 부분들은 인출금 이런 부분들은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대입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가 7만 원 나왔고 3만 원을 덧해갖고 33만 원 됐고 이 기초 2기 기초는 기말 1기 거 기말이니까 여기 33만 원이고 이 자리가 33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는 7만 원이니까 결국 40만 원만큼이 기말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13번 손익계산서상의 계정 과목 중에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과목을 물어봤습니다. 자,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 하면요.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직장 생활에서 돈이 생기면은 적금을 하시고요. 적금을 하면은 이자 나오죠.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고 나시면은 돈이 조금 모였으니까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을 또 손을 댄다고요. 단기매매증권 처분해갖고 이익 생기죠. 그러고 나면 돈이 많이 모이면은 유형자산, 즉 부동산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번에는 이자 비용, 남한테 돈 빌렸습니다. 그럼 이자 줘야 되고 주식 투자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자, 이랬을 때는 처분해서 손실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처분해갖고 뭣도 생길 수 있다. 손실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자, 관심 없어요. 오직 이제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쓰고 싶어요. 기부도 할 수 있는 거죠. 기부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영업의 비용 해당하는 것은 이자 비용. 답은 3번이죠. 영업의 비용 되겠습니다. 14번 아래의 거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 뭐냐? 자, 업무에 사용 중인 토지입니다. 2천만 원이 처분을 했습니다. 자,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이군요. 대금 중 500만 원은 보통 예금 받고 나머지는 만기가 3개월 후인 어음을 받았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자, 일단 토지를 처분했으니 대변에 토지 나가겠죠. 1,000만 원짜리 처분을 했고요. 그 중에서 5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 자, 이때 지금 2천만 원에 처분했고요. 어음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어음 쓰시면 안 돼요. 미지급금 해서 어음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2천에 팔았으니까 1,500이 되겠죠. 대변 쪽에는 유형자산을 처분해갖고 유형자산 처분해서 이익이 발생했어요. 1,000만 원에 취득했는데 2천에 팔았으니까 1,000만 원만큼이 바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아래 계열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 그랬습니다. 자, 보통 예금 보이고 있고요. 2번이네요, 답은. 왜냐면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 대표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2번이 벌써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
제가 또 정신 나간 소리를 해놨어요. 이게 미수금이죠, 미수금. 그래서 아직 돈 못 받았으니까요. 어음 받은 부분은 받으러움이라고 하지 않고 미수금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체크도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죠? 자, 마지막 15번. 다음 중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그랬습니다. 즉 경영성과라고 하면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니? 이걸 보는 거니까요. 손익계산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벌써 여기도 답이 보인다. 자, 뭐가 보인다? 통신비죠. 통신비는 비용 발생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아지면 결국 비용이 많아지면 뭐가 줄어요?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와 관련이 있는 거는 3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나머지 예수금, 미수금, 차입금 이런 것들은 다 재무상태표, 자, 재무성과표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경영성과, 즉 손익계산서 항목은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